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수학 지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초등수학 지도 원리와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자연수를 지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세기. 그래서 이런 수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수세기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수세기 능력이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세기를 어떻게 해야지 수 개념을 이해하는 기초 활동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수세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세기의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세기의 원리는 크게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대1 대응의 원리, 둘째는 안정된 순서의 원리, 세 번째는 기수의 원리, 네 번째는 추상화의 원리, 다섯 번째는 무순서의 원리입니다. 먼저 1대1 대응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이러한 세는 말을 수사라고 합니다. 셈 숫자의 말씀사. 그래서 한글로는 세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 둘, 셋, 넷과 같은 세는 말을 수사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사와 세워지는 대상 간에 1대1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가 1대1 대응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바둑알이라도 좋고 물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물체가 바둑알이 5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1대1 대응 원리란 바로 이런 겁니다. 1대1 대응 원리는요, 수사와 세는 대상을 1대1 짝짓기 하면서 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방금 같이 1대1 대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5세, 6세, 7세까지 아이들은 1대1 대응시키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는 경우죠. 똑같은 물체를 센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다섯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셌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세지 않고 대상 한 개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세워야 할 대상과 수사가 1대1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제가 어떻게 세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떻게 세었나요? 네, 그렇죠. 어떤 특정한 대상을 2번 세웠습니다. 이 또한 수사와 세워지는 대상 간에 1대1 대응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세기 방법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개에서 7개 사이의 물건을 셀 때 이와 같이 누락시키지 않고 중복됨이 없이 세워지는 대상과 수사를 1대응 대응시키는 능력은 아이들에게는 꽤 어려운 인지작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센 것과 세워야 할 대상을 머릿속에서 구분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1대1 대응의 원리 이해 가셨습니까? 네. 두 번째는 안정된 순서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사는 반드시 정해진 순서대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정해진 순서가 있죠. 그런데 가끔 한 6세 정도 아이들에게 수세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헷갈린가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일곱, 아홉, 여섯, 일곱, 여덟 이 세 수사가 가끔 혼재돼서 섞여 있죠. 이런 경우는 안정된 순서의 원리를 습득하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기수의 원리입니다. 네. 어찌 보면 수색의 원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수의 원리입니다. 기수는 같은 기수의 먼저 의미를 살펴보면 기수는 뭐 개수 또는 뭐 집합수라고 집합수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수의 원리는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발화된 마지막 세는 말은 전체 집합에 있는 사물이 몇 개인지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우리가 세어야 할 대상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도록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라고 다 세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일곱이 무엇이니? 일곱이란 무엇이니?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다시 세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일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일곱이란 것은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특정 대상은 일곱째인 거죠. 일곱은 아닌 거죠. 일곱은 센 전체 대상 전체가 일곱인 거죠. 그래서 기수의 원리라는 것은 마지막 발화된 수사 일곱이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센 대상 전체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수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또한 제 사견으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수의 원리를 습득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분명히 아이들을 지도하는 유치에 있는 사람이 유치에 있는 분들이 이 아이가 기수의 원리를 습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아이가 습득하지 못했다면 직접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색의 원리 네 번째는 추상화 원리입니다. 앞에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습득했다면 네 번째 원리는 내 눈앞에 구체적인 사물이 없어도 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수색의 능력 발달에서 셋 프로덕션, 집합 생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추상화의 원리는 집합 생성과 관련이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예를 들어보면 네 방에 가서 색종이 3장을 가져와 보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내 눈앞에 색종이 3장이 있나요? 없죠. 하지만 색종이 3장을 머릿속에 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세서 방에 가서 다시 구체물을 하나 둘 셋 센 다음에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상화의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순서의 원리입니다. 자, 무순서의 원리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순서의 원리와 안정된 순서의 원리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아이에게 이러한 물건의 개수를 세어보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느 것부터 세웠죠?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세웠습니다. 개도수의 물건의 개수는 5개입니다. 이번에는 이 물체부터 세어보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죠? 6개입니다. 어때요? 전체 물건의 개수는 세는 순서와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시작하는 어떤 물체를 다르게 해서 세어보게 한 후 그 결과가 어떠한지 비교해 보게 함으로써 이런 무순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네,
이런 5가지 수세기 원리는 아이들이 반드시 습득하고 구성하고 이해해야 할 능력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면 아이들이 이러한 능력을 습득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확인하는 준거로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세기 원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세기 능력의 발달과 수세기 원리가 과연 현재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교과서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